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유도한 그 렌즈에서의 상과 그리고 물체까지의 거리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식을 쓰면 이런 식이었죠. 1 over s 더하기 1 over s 프라임 이꼬르 1 over f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f를 결정하는 식이었죠. f를 결정하는 식은 1 over f 이꼬르 n1 분의 n2 빼기 n1의 괄호 열고 1 over ra 마이너스 1 over rb다. 여기 이제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축이 있고요. 렌즈를 이런 형태의 렌즈를 그리겠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하죠, 사실은. 물론 오른쪽에서 보면 오목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운데가 좀 이제 두껍고 가장자리를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렌즈죠. 일종의 볼록 렌즈인데, 그래서 요 이제 왼쪽 면을 A 면이라 그러고 오른쪽 면을 B라 그랬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굴절률이 N2고요. 요 부분은 N1이고 여기는 N2가 됩니다. N2 요 내부 N2예요. 자, 물체는 여기 놓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P가 어디엔가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N1, N2는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되는데 RA, RB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RA는 P에서 봤을 때 먼저 부닥치는 그 면의 곡률 반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곡률 중심이 요 굴절광 즉 오른쪽에 존재할 때는 요 RA 값이 플러스가 되고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죠. RB도 마찬가지예요. RB는 이제 A 면 만나고 그다음 B 면에서의 그 곡면의 곡률 반경이죠. 마찬가지로 곡률 중심 센터라고 불리는 거죠. 중심이 이제 어느 쪽에 있느냐. 굴절광 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P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 그림상에서는 RA, RB 다 양수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에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요 그림상에서는 요거를 첫 번째로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상에서는 RA, RB 다 양수입니다. RA도 양수고 RB도 양수죠. 근데 RA, RB에서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A 곡면하고 B 곡면을 보면은 A 곡면보다도 B 곡면이 더 이렇게 좀 더 말하자면 곡률이 약하죠. B 쪽이 더 반지름이 크죠. RA보다 RB가 더 큽니다. 그래서 RA보다 RB가 더 크다는 거고, 그다음 RA, RB 모두 0보다 크죠. 여기 이제 1그림에서 등장하는 관계식이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참고로 우리 이제 이 굴절률은 N1은 그냥 통상 우리 1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통상 앞으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에서 N1은 공기니까 1로 잡고요. N2는 이제 유리죠. 이걸 그냥 N 써도 상관없습니다. 1보다 크죠, 이거는. 이거 이제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 제작자의 공식을 보시면은 이 렌즈 제작자 공식에서 요 안에 요 부분은 양수죠. N2가 N1보다 크니까 N1은 1로 보시면 되고요. N2가 1보다 크니까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괄호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요런 경우라면은 요 첫 번째 그림에서 주는 요런 경우라면은 RA가 RB보다 작고 양수란 말이죠. RA가 작으니까 1 over RA하고 1 over RB 비교하면은 첫 번째 게 더 크죠. 그래서 이때는 F가 양수가 됩니다. 양수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첫 번째 그림 있죠. 요렇게 생긴 요 렌즈의 초점은 양수단 얘기는 이거 뭘 뜻하느냐 하면은
F의 그 초점이 오른쪽에 존재한다. 그 P에서 출발한 빛이 만약에 P라기보다 P 쪽에서 출발한 빛이 평행광이면은 초점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초점이 오른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에 실제로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F가 양수가 되고요. 요런 렌즈를 갖다가 볼록 렌즈라 그럽니다. 볼록 렌즈. 그리고 초점이 양수니까 초점이 오른쪽 즉 굴절광 쪽에 있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수렴 렌즈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볼록 렌즈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렴 렌즈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때 F가 양수기 때문에 양 렌즈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저 그래서 초점이 어디인가 이제 오른쪽에 어디인가 F가 초점 F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평행한 빛은 요 F를 통과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요 거리가 바로 F죠. 여기 F가 되는 거 양수죠. 자, 그에 반해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 자, 이제는 요 그림하고 똑같은데 요거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면이 두 개 있는데 왼쪽 면하고 오른쪽 면. 자, 왼쪽 요 공면을 갖다가 왼이라 그러겠습니다. 왼. 아까는 AB로 썼는데 오른쪽은 O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 이제 P점이 있다고 보고요. 요 이제 반지름이 주어졌거든요. R 왼쪽 반지름이 주어지고 R 오른쪽 반지름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R 왼쪽 반지름이 요 아까 우리 1번에서 봤을 때에 RB에 해당되는 걸로 놓고요. R 오른쪽을 RA로 놓읍시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2번에서의 요 렌즈는 1번 렌즈를 그냥 이렇게 좌우로 바꿔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초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두 면이 이 보면은 공률 중심이 이제는 P 쪽에 있죠. 이렇게 굴절광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굴절광의 반대 입사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RA, RB는 참고로 이건 다 양수입니다. 여기 RA, RB 양수를 잡아놨죠. 좀 헷갈립니다만은 RA, RB는 이제 특수한 딱 요거로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이 초점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1 over F에다가 N2 빼기 N1 over N1 마찬가지고 1 over R 요거를 이제 AB로 쓰지 말고 왼쪽 빼기 R 오른쪽 이렇게 씁시다. 이게 이제 덜 헷갈립니다. R 왼 R 오른쪽. 자, 여기에 이제 R 왼에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R 왼 이꼬르 참고로 요거 다 양수입니다. 요거 RA, RB는 양수예요. 그래서 R 왼쪽은 실제로 반지름은 RB고 근데 반지름만 쓰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 그랬죠. 공률 중심이 굴절광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입사광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줘야죠. 그 다음에 R 오른쪽은 실제로 반지름은 요 두 번째 이제 요 두 번째 요 면의 반지름은 RA지만 마찬가지로 공률 중심이 왼쪽 즉 입사광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RA를 대입해 줍니다. 요거를 여기 대입해 주면은 자 N2 빼기 N1 over N1은 똑같고요. 괄호 열고 왼쪽에 마이너스 RB 마이너스 1 over RB가 되고 빼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RB 마이너스 RB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RA가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 이꼴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개 자리를 바꿔주고 대신에 이 마이너스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N2 빼기 N1에
N1에 괄호 열고 1 over RA 마이너스 1 over RB 해가지고 요 똑같죠. 여기 이제 1번으로 씁시다. 1번의 공식은 요거 썼죠. RA, RB는 양수입니다. 양수라는 걸 감안하고. 그래 놓고 봤더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되면서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여기 이제 F라고 띄우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그 요 두 그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렌즈를 만들었는데 한쪽은 오목하고 뭐 그게 오목 볼록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뒤집어도 초점 거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그림에서요. 요 하면은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겠죠. 요 그림에서 빛을 이렇게 쏘면은 통과 뒤에 요 초점을 지나는데 거꾸로 이쪽에서 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른쪽에서 빛을 이렇게 쏘아가 평행광선을 쏘았다. 그럼 이때는 똑같이 이제 이거 포커스를 지나는데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여기에 초점이 형성돼가 같은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좌측 초점과 우측 초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 외에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보면 어느 쪽으로 볼록하냐 어느 쪽으로 오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볼록하냐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게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느냐 아니면 반대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 2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이 렌즈에 초점이 한쪽만 주어지면 다른 쪽 초점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굴절광 쪽에서 입사를 시킬 때 렌즈라는 건 돌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초점의 초점 거리나 입사 쪽에서 이제 굴절시키는 거 바꿨을 때 빛을 갖다가 오른쪽에 쏘느냐 왼쪽에 쏘느냐 초점은 위치는 반대쪽이지만 거리는 또 동일하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볼록 렌즈 중에 양수죠.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볼록 렌즈입니다. 이게 P점에서 보면 오목한 면으로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렌즈 전체를 볼 때는 역시 이것도 볼록 렌즈다. 또는 뭐 수렴 렌즈다, 뭐 양 렌즈다 이런 이름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된 거, 요런 이제 그림, 요거 이제 이걸 왼이라고 그러고 오른이라고 왼오로 면을 갖다가 AB로 하지 말고 왼오로 합시다. 그럼 공식은 F 이꼬르 N2 빼기 N1 over N1에 1 over R 왼 빼기 1 over R O 여기 이제 기억할 시고 1 over F죠. F가 아니고 1 over F. 여기 이제 렌즈 제작자의 공식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은 R 외는 어떻게 됩니까? R 외는 양수죠. 그다음 R O는 요 P가 여기 있다고 보면 되죠. R O는 이거는 굴절광 쪽이 아니고 곡률 중심이 입사광 쪽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over R 외는 양수죠. R 외는 양수니까. 근데 1 over R O는 R O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돼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F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F가 양수면 수렴 렌즈라 그랬죠. 이것도 수렴 렌즈 또는 볼록 렌즈예요. 사실 이게 대표적인 볼록 렌즈죠. 이 볼록 렌즈는 요 P 기준으로 봤을 때 초점이 이제 굴절광 쪽에 있을 때 그때 그걸 볼록 렌즈라 그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요렇게 됐다 봅시다. 요렇게 된 거. 이제 가운데가 얇죠.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거를 1, 2, 3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에 요거 이제 왼이라 그러고 오른이라 그럽시다. 저 때는 R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R 왼은 여기에 이제 왼쪽에 곡면을 보면은 곡률 중심이 요 곡면의 중심이 왼쪽에 즉 입사광 쪽에 있죠. 이건 마이너스죠. 그다음 R 오른쪽은 이거는
곡률 중심이 굴절광 쪽에 있죠. 요게 양수예요. 그래서 요 공식을 보시면은 요 공식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R 왼쪽이 음수고 R 오른쪽이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눈을 보면은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죠. 그게 마이너스가 되죠. 요때는 F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요거는 수렴이 아니라 이제 발산되는 거죠. 초점 요때 초점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F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초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초점에서 발산돼 나가는 것처럼 되는 렌즈죠. 그래서 이런 렌즈를 오목 렌즈 또는 발산 렌즈 또는 렌즈 뭐 이런 이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특수한 경우. 자,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예요. 여기 왼 오른이죠. 자, P는 여기 있다고 보고요. 자, 요런 렌즈는 보면은 곡률 중심이 두 개 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RA도 오른쪽이니까 양수고 RB도 RA가 R 왼쪽도 양수고 R 오른쪽도 양수죠. 오른쪽 두 개 다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큽니까? R 왼쪽이 더 크죠.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over R 왼 빼기 1 over R 오른쪽을 보면은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요 숫자가 더 작다는 얘기죠. 요 뒤에 거보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빼니까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F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발산 렌즈, 오목 렌즈가 되는 거예요. 발산 또는 렌즈 뭐 이름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가운데 부분이 축 부분이 얇으냐 아니면 더 두꺼우냐, 두터우냐 얇으냐에 따라 가지고 오목 렌즈 또는 된다. 그러니까 이건 초점이 이쪽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이죠. 이거 뒤로 돌린 거 해보면 똑같습니다. 초점 거리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볼록한 이제 그게 렌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F가 양수가 되는 요런 렌즈는 이제 볼록 렌즈라 그러고 수렴 렌즈. 그다음에 F가 음수인 거. 요거는 이제 오목 렌즈가 되고. 요런 두 가지가 있다. 특징은 뭐냐? 기하학적인 그 특징은 요거는 축 부근이 두껍다. 요거는 축 부근이 얇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렌즈 공식을 이용해 초점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볼록 렌즈를 그릴 때는 그냥 막 어렵게 할 거 없이 여기 이제 볼록 렌즈고 이게 볼록 렌즈의 대표적인 거죠.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오목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빛을 쏜다. 평행광선을 쭉 쏘면은 평행하게 쭉 가다가 요 포커스 F라는 점을 향해서 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내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이 진행한다. 그에 반해 가지고 요 때는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 기준으로 할 때는 포커스를 이어서 주면 되죠. 쭉 평행해서 돌아 가지고 이때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발산돼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요 이제 상을 그릴 때 요 이제 주가 되는 광선을 이용해 가지고 주 광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그 선을 그어가 상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요령이 평행광선을 초점을 지난다. 그게 볼록 렌즈고 평행광선은 축의 평행광선은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산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얘기했죠. 좌우 초점은 동일하다는 거. 좌우 초점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요 그림 하나 더 그릴까요? 이쪽에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똑같은 요 거리가 똑같은 거리 요즘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게 이제 좌우가 바뀌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왼쪽이 항상 입사되는 걸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낼 때는 오른쪽에서 입사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바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 같은 거리 요거하고 똑같은 거리에 여기에다가 F라고 써주고 여기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산돼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좌측 우측의 포커스 그 초점 거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또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배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 렌즈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록 렌즈가 주어졌는데 이제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난다는 건 소개했습니다. 그 초점이 여기 있다고 보면 이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사실 양쪽에 다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굴절하고 난 뒤에 이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평행한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요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물체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이 센터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대한 대답입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센터를 지나는 거는 그냥 직진하는 걸로 그랬어요. 직진. 센터라는 게 렌즈의 중심이죠. 중심 축을 향해서 이제 축 부분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직진입니다. 직진. 자, 그게 왜 그러냐? 여기서 이게 막 굴절하고 할 텐데 왜 직진하는 걸로 그리느냐? 그거는요. 크게 확대해서 그리면은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건축 광선만 다르죠. 그게 지금 우리는 이 각도가 상당히 크게 그렸는데 대부분 경우는 거의 뭐 이게 우리가 다룬 그 수학적인 근거가 건축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건축이 아니면 성립 안 되는 식이 많습니다. 이 건축 위주로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유용한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건축 건사를 보면은 사실은 축 근처에서는요, 요 두 면이 거의 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멀어지면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그거는 저 가장자리 가서 얘기고, 가운데 부분은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던 이 면이, 이게 바로 이제 굴절률이 N2인 부분이죠, 말하자면 요 사이가. 들어가는 빛도 거의 뭐 이게 축에 바짝 붙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대충 요렇게 그립시다. 요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다. 요렇게 입사됐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N1이고 여기는 N2니까 N1이고 여기는 N2고 다시 N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직진으로 갔던 요 빛이 직진 안 하고 약간 꺾입니다. 약간 꺾여서 요렇게 바짝 붙게 되죠. 여기 이제 세타 1이고 여기 세타 2인데 말하자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작다고 봐야죠. N2가 N1보다 크니까. 근데 요 이제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면은 또 여기서 굴절되죠. 그래서 쭉 나가는데 요 선하고 요 선은 평행이에요. 요 두 개는 평행입니다. 평행.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사실이 이렇게 되죠. 까만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왔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과장해서 그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선은 평행하죠. 근데 요 간격, 요 T 이게 요 두께 아닙니까? 이거를 거의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선하고 평행인데 요 거리가 무시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 아시겠죠? 그래서 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광선은 직진한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라고요. 이제 퀘스천 마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요 산 그릴 때는
평행광선하고 센터를 지나는 거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뭡니까? 이제 광선을 갖다가 그리는 입사광하고 이제 굴절을 해가지고 굴절 두 번 해가 밖으로 뚫고 나간 그 광선 그리는 요령은요. 그 평행광은 요거는 통과 후에 초점을 지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렌즈 중심을 통과하는 광은 직진한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하자면은 이쪽에서 초점을 통과한 거는 또 평행하게 나갑니다. 입사 쪽에서 초점은 오른쪽 왼쪽 다 있다 그랬죠? 초점을 통과한 광은 렌즈를 통과 후에는 평행광이 된다. 이거 이해되죠? 요거는 뭐 이용하면 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서 입사한 빛이 평행한 빛이 왼쪽에 F를 통과하는데 그것을 시간 거꾸로 돌리면 되죠. 소위 말하는 뭡니까? 광을 갖다가 그 진행하는 그 통로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그 경로를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가역성 원리라 그랬죠. 광가역성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알면은 이제 배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배율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이거 이제 돋보기 경우만 일단 한번 볼까요? 돋보기 경우를 봅시다. 예. 자, 이때는 이제 요 물체가 여러 개 있는데 요 초점을 요 정도 그릴까요? 여기 F가 있습니다. 자, 상이 어디 생기느냐랑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렌즈고요. 자, 평행한 빛은 초점을 통과한다. 여기 이제 빛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센터를 통과하는 빛은 직진한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만나는 요점에서 나머지 빛들도 다 이제 그걸로 통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뭐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상이 어떻게 되느냐? 상을 요 머리의 상이 여기에 형성되니까 꼬리는 뭐 수직하게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율에 대한 이제 식이 나왔죠. 자, 요 높이를 h라 그러고 요 높이를 h 프라임이라 그럽시다. 얘는 양수입니다. h 프라임의 높이입니다. 요 길이입니다. 길이 양수로 택했어요, 제가. 자, 그럼 배율은 뭐냐? 이때 이제 요 배율은 배율을 m이라고 썼죠. 요거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지금 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요때는 바로선 물체가 상에서는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요건 이제 거꾸로 썼다는 거. 거꾸로 섬. 그걸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h분의 h 프라임 써주면 됩니다. 요건 양수죠. 근데 이제 앞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는 상하고 물체하고가 이제 서 있는 상황이 다르죠. 반대니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여기 사실은 S죠. 여기까지가 S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상까지의 거리를 그냥 실제 양수인 거리 U로 썼는데 지금은 실상이니까 S 프라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 삼각형 여기 직선 센터를 통과하는 요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요 녹색으로 할까요? 요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죠. 그러니까 닮은 꼴에서의 중요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S 대 S 프라임이나 H 대 H 프라임이 동일하다. 즉 H분의 H 프라임이나 S분의 S 프라임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M 이꼬르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S분 S 프라임 해가지고 우리 거울에서 사용했던 식하고 똑같습니다. 배열의 공식이 동일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목 렌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목 렌즈 한번 그려볼까요? 오목 렌즈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여기 초점이 이쪽 다 있다고 봐야죠. 자, 일단은 요렇게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이제 요 초점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발선돼 나가고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하는 빛은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광하고 요 광이 만나는데 이거는 이제 발산하니까 결국 여기서 만났죠. 그림 너무 작은데 여기 이제 선을 하나 꺼주면 되겠죠. 여기 H고 요 높이가 H 프라임입니다. 자, 요건 보시면은 자, 여기에 녹색으로 삼각형 두 개가, 한 개는 요 큰 삼각형이고 하나는 작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두 개가 요건 뭐 문자 그대로 닮은 꼴이죠.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서 여기까지가 S고요. 요게 이제 S 프라임으로 쓰면 안 되고 U로 써가지고 U는 마이너스 S 프라임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S 프라임입니다. 허상이니까. 그래서 H분의 H 프라임이 요 닮은 꼴이기 때문에 S분의 U가 되는데 요때는 바로 선상이죠. 일단 써봅시다. 그래서 요거 H분의 H 프라임 S분의 U인데 S는 그대로 써주고 U 대신에 마이너스 S 프라임 쓰면 되죠. 요거 이제 요때는 M은 바로 H분의 H 프라임이죠. 요건 양수입니다. 두 개 다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거로 마이너스 S 프라임 S 해가지고 오목 렌즈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식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이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거는요. 자, 여기에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자, 큼직하게 마지막 다룰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초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물체가 여기 있어요. 자, 아까 했듯이 평행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자, 요 빛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쭉 직진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상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여기는 상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요 거리가 S고요. 요건 뭐 실상이니까 이건 S 프라임 쓰면 되겠죠. 요 거리는 뭡니까? F죠. F고요. 초점이니까 F라고 쓸까요? 자, 근데 이런 말 했죠. 왼쪽에서 초점을 지난 빛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초점을 지난 빛은 이렇게 지난 빛은 평행해서 나간다 그랬죠. 쭉 평행해 나가면은 여기서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쭉 평행하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같은 자리에 만나야 하고 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내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이제 윗변하고 아랫변이 평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행광선이 초점을 지난 거하고 초점을 지난 게 평행광선 만나는 고점하고 센터 라인이 만나는 점이 다 세 개가 동일하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동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딴 거 볼 거 없이 요 거리가 초점을 지난 요 거리가 요걸 H라 그러고 요걸 H 프라임이라 그러면 H 프라임하고 똑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평행하게 그러면 당연히 저 머리를 지나니까. 그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요 삼각형 두 개를 보세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요 두 개를 보면은 지금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H분의 H 프라임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요 거리 대 요 거리하고 똑같죠. 근데 요 거리는 뭡니까? S 빼기 F죠. 요 거리는 F죠. 요게 S 빼기 F분의 F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걸 H 프라임을 H 프라임하고 H 프라임이 똑같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H 더블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요걸 H 더블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요거는 H 프라임이고요. 지금 우리가 몰라는 건 H분의 H 더블 프라임을 보고 있는 거죠. H분의 H 더블 프라임은 요 두 닮은 꼴인 삼각형으로부터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안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쭉 계산해 보면요. 사실은 H분의 H 프라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H 더블 프라임이 H 프라임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 자, 공식이 뭡니까? 1 오버 S 더하기 1 오버 S 프라임이 바로 1 오버 F죠. 이거 다 양수입니다. 여기 이제 볼록 렌즈니까. 요 식을 이용해 줍니다. 그럼 요 식으로부터 F는 뭐가 되느냐? F를 대입해야 되겠네. F는 뭐가 됩니까? S 프라임 분의 S 더하기 S 프라임의 역수가 되죠. 요거는 S 더하기 S 프라임 분의 S 프라임이죠. 자, 그걸 요 값을 요건 상의 공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요걸 요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 F 자리에 F가 두 개 등장하죠. 그래서 S 프라임 over S 더하기 S 프라임 over S 빼기 S 프라임 over S 더하기 S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꼬루 자 분자 분모에 S 더하기 S 프라임 곱합니다. 곱해주면은 분자에는 S 프라임이 남고 분모는 S 곱하기 S 더하기 S 프라임 빼기 S 프라임이죠. 자, 요거 이꼬루 S 프라임 over 앞에 거는 S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S 프라임인데 빼주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답은 S 제곱분의 S 프라임인데 S를 약분하면 S분의 S 프라임 돼가지고 근데 S분의 S 프라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H분의 H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H분의 H 프라임이 되고 따라서 H분의 H 더블 프라임이 H분의 H 프라임이니까 H 더블 프라임하고 H 프라임이 똑같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상을 보시면은 말이죠. 초점을 지난 빛도 평행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율 구할 때 삼각형을 녹색 삼각형 이걸 이용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수업은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